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DB 생명보험 채용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DB생명보험은 DB금융계열의 생보사겠죠. 그리고 각자 보험사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생보도 저희 학생들이 합격 소식을 열심히 만들었던 곳입니다. 종합직, 상품 계리, 자산운용, IT, AI가 있는데 종합직이 아무래도 티어가 제일 많겠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갈라질 거예요. 특화된 업무로 갈라질 거고요. 자소서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원동기하고 포부죠. 지원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동기는 기업지원동기하고 직무지원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지원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2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직무 지원 동기를 날리고서 기업 지원 동기만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사와 포부에서는 직무 커리어 플랜만 쓰는 거예요. 직무 커리어 플랜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핏한 얘기만 쓰는 거예요. 팀의 화합을 돕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항목과 3번째 항목, 4번째 항목은 자소서 경험 항목인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신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신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2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2가지의 구체적인 구문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항목은, 이거는 직무 역량 항목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있어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핏한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풀어내는 건데, 경험이 대부분이어야 되고 기여 얘기는 그냥 짧게 문구 하나 넣으면 돼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직접
실질적으로 관련 경험에 아무래도 관련된 업무 경험이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 자격증까지 뜬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4번 항목은 스토리적인 항목인데 3번 항목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성과를 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추진력이라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항목은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이제 열정이나 어떤 책임감 이런 포인트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DB 생명보험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